최선은 아니어도 최악은 방지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런 기질이나 성향을 네. 자기 스스로가 싫어하는 거는 최소한 가지지 않게 해주자. 너무 네, 중요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게 뭐 자존감이랑 직결되고 그렇죠. 모든 기질이나 성향은 양면이 있는데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게 한번 시작되면은 계속 어려움을 이렇게 재생산하는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기질이라는 것도 이렇게 유전인데 닮은 부분이 많은데 내가 나의 기질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타고난 부분을 존중 많이 받았고 내가 좋아하면 아이가 그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 왜 그러니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일 때 화가 나거나 되게 부족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게 것 같아요. 진짜 많고 내가 그런 성향이나 그런 기질 자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있는 거고 아이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받아줘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다 유승전 그렇죠. 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포인트가. 가끔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아이 앞에서 엉엉 울었다. 막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쵸. 이러면서 그런 거는 어떨까요? 아이한테나 그 어머니 자신한테나. 울지 않아도 어차피 티나는 거. 오히려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엉뚱하게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표정이 안 좋거나 지쳐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러면은 아이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거나 했었을 때 아니야 괜찮아 보다는 맞아 그렇게 보였구나. 그 이유는 내가 뭐 오늘 일이 많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를 해요. 잘하고. 그러면 아이는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오감으로 파악한 부모의 감정이 내가 느낀 거가 맞구나 또는 틀리구나를 계속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적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리는 식으로 괜찮아 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아이는 헷갈려요. 그게 단순히 엄마의 감정에 대한 오해로만 그냥 여겨지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또 살면서 계속 그게 이렇게 확장이 돼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이 표정 안 좋다. 그게 혹시 나 때문인가? 또는 뭐 때문인가? 자꾸 헷갈리고 아이 스스로가 이런 거는 감춰야 되는 거고 숨겨야 되는 거고 티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 역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악순환 되는 거죠.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만 부모님이 뭐 전달을 해준다고 또는 아이가 그런 감정만 느낀다고 그게 뭐 양육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만나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 나의 엄마.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마처럼 그런 성격이 안 돼서. 많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쵸. 네, 못 기대치가 받아들이고. 너무 이제 높은 거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봐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저는 작은 사회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그러니까 많은 거를 감정적으로도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감정을 겪었지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안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마치 보통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한 번도 안 싸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것처럼 때로 뭐 안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음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게 또 풀려갈 수 있는 거를 경험하게 해줘야지 안정감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나중에 만날 때도 그 친구를 만나서 한 번 싸웠다고 뭐 손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또 잠수 타거나 이러지 않고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 그냥 계속 경험하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를. 뭔가 내가 잘 짜여주고 준비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너무 좋다. 아이와의 관계를 경험한다. 네. 저는 그게 부모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특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 맛이 있어서.
그 육아 중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도 중독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중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 좀 쓰신 거예요? 이제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의존인데 예성과 금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깊이 빠지는 것 자체만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금단도 생겨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를 의존 중독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오히려 아이한테 깊이 빠져 있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아이가 어떤 분들은 아이가 같은 공간 집안에 같이 아이가 있어도 좀 아이와 분리된 나만의 영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저쪽에서 잘 놀고 있으면 내가 뭐 책을 보거나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가 저쪽에서 잘 놀고 있어도 나는 온 신경이 계속 거기에 가 있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고 이 후자 쪽은 중독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혼자 놀이가 아이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네. 여기 오면 애가 혼자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놀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보면은 엄마가 혼자 두질 않은 그쵸.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 힘들다가 조금 이제 약간 거부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아이가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쵸. 아까 말했던 그런 오해를 하면서 네. 아이가 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얘가 혼자 못 논다 그러는데 네. 너무 잘 노는 거야. 네. 여기서 오면 네, 그런 그런 것도 경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당되겠네요. 되게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아까 기질 얘기도 했는데 낯가림이 심하고 이런 새로운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친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엄마들이랑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네. 관계를 만드는데 내 성향은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그치. 왜냐면 이게 비슷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일수록 거기에 더 집착하지. 얘도 나처럼 친구 때문에 될까 봐.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런 엄마들한테 좀 얘기해 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네, 역시 되게 좋은 질문이고 흔한 경우 같은데 네. 역시나 이제 항상 저의 관점이 그렇듯이 최악을 우선 안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민한 기질일 수도 있고 적응하는 쪽의 네. 기질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내가 스스로 되게 별로고 한심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만 안 하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의 경우에는 엄마가 우선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안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 이런 기질은 자라서도 힘들고 계속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억지로 심지어는 바꾸려고 하고 네. 그래서 더 아이를 푸시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아이는 괴롭죠. 괴롭죠. 나는 분명히 이게 어색하고 낯설고 힘든데 엄마는 그 나의 이런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이해 안 해주고 오히려 부딪혀서 계속 극복하게만 자꾸 하니까 엄마도 불편해 보여. 근데 나는 엄마 봐서 엄마도 똑같은데 이 아이가 사실 느껴요. 그리고 이제 말은 못해도 이게 또 크면은 항상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런 기질인 분들이 너무 도가 지나칠 때 사회 불안 장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 회피성 성격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그거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그런 그 순간의 감정들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스스로 잘 받아들이고 보통 그런 게 자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면 더 티나고 더 밝은 척하고. 더 밝은 척 하느라고 어색해지거나 아니면은 애를 쓰느라고 긴장돼서 티가 나거나 그래서 그냥 내가 사실은 초면에 좀 내가 좀 낯설다 그렇다라는 거를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초면에 좀 낯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사람 관계라는 게 초면만 있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도 그렇죠.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적응되면 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진가를 편하게 또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악만 안 하고 자기가 가진 기질만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만 도와줘도 결국에는 선순환 돼서 인간관계를 나중에 맺게 되는데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무 문제 없는데 너무 그 부분에 내가 몰입이 되는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편한 친구들, 네, 그렇죠. 또래들 뭐 꼭 같은 나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도 편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승전 부모 쪽으로 네. 내가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네, 맞아요. 꼭 그렇게 나랑 안 맞는 거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좌절되고 아이를 또 푸시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식 키울 때 뭐 이런저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떼고 딱 하나만 남기자면 그 행복,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다라는 관점을 그냥 전수해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억지로 하면서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걸 애가 보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게 해주는 것만 해도 중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나를 챙기려고 노력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내 걸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내 걸 챙기는 걸 아이가 또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은 자기는 그러기 싫어서 부모가 되게 싫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가 부모가 됐을 때도 너무 희생하는 것도 싫어.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게 건강한 거고. 네, 건강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엄마, 행복한 엄마는 어떤 엄마다? 계속 드린 말씀의 연장일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엄마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엄마. 자기도 감정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 있고 비합리적일 수 있고 때로는 애 같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되게 이상한 엄마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그걸 하면서도 계속 경험을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아이한테 잘하게 되고 더 내가 행복하니까 더 그런 좋은 감정을 전해주게 되고 일부러 화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정이 조절되는 거고